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자폐아동의 공격 행동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공격 행동을 대처하는 그 첫 번째는 일단 아이의 감정이 수그러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방법입니다. 대개 감정이 상한 사람에게는 그 감정을 다 표출할 때까지는 1분 30초 정도, 그러니까 약 90초 가량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감정이 가라앉지도 않은 채 아이가 꾸중을 들으면 더 흥분하기에 도리어 역효과가 나는 것은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화해, 자신도 화가 나기 때문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화를 내며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 기분이 상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래, 90초 지나면 다 지나갈 거야 라고 하며 참아주세요. 그러면 아마도 그 감정을 다 쏟아 놓으면 아이는 금방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괜히 같이 화를 내어 더 자극하면 결국 자기만 손해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공격적인 행동이 습관화되어 특히 선생님들을 간보며 공격하는 학생은 부모님과 선생님이 서로 짜서 연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선생님께 아이 대신 빌거나 아니면 부모가 보는 앞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호되게 야단치는 방법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님을 믿고 선생님들에게도 막 공격하거나 대하는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눈치가 빠른 아이들이나 일반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장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이의 공격 행동에 대해 부모님이 선생님께 빌면 아이는 자신의 부모님보다 센 분이 선생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기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경찰 총수로 계셨던 분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요. 너무 귀하게 자라고 또 자신의 아버지가 경찰 총수라는 것 때문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담임 선생님도 대놓고 무시하여 선생님이 이 아이를 지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알게 된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집에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초대해서 이 선생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고 또 극진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그 아들은 담임 선생님께 경찰 총수인 자기 아버지가 머리를 굽힐 정도로 대하는 것을 보면서 선생님이 경찰 총수보다 위라고 여기게 되어 다음부터는 그런 막대먹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격하는 아동보다는 피해 학생에게 대응하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대개 공격적인 아동은 공격을 피하거나 가만히 당하는 친구에게만 공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아동들은 거기에 대항해 맞서는 친구에게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 여부를 떠나 공격성이 있는 학생들은 동일하게 대응하는 친구를 보면 피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격당하는 건 매우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상대방이 공격하라고 할 때 피해 학생의 손을 붙잡고 가해 학생을 때리는 신용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지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몇 번을 하니까 공격적인 습관이 있던 학생의 그런 태도가 완전히 사라지더군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방법으로는 현장에서 교사들이 지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학생이 맞서 대응하도록 지도했다가는 선생님들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부모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자녀가 공격적이라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선생님들께 이런 방식으로 지도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그런 방식으로 지도해 달라고 말이죠. 그래야 그런 공격 행동이 고쳐질 겁니다. 물론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방법조차 사용하는 것을 꺼려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실에서 다음과 같은 네 번째 방법으로 지도해 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동의 손목을 허리나 바지에 30cm 줄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순간 손을 뻗어 공격해도 상대방에게 닿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걸을 때 팔을 흔들거나 또 넘어질 때도 손을 짚을 수도 있기에 적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격 아동의 습관을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습관이 고쳐지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덜 다칠 수 있고 또 초기의 공격 행동을 막을 수 있기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흥분 상태로 인해 공격적인 학생들의 경우는 부모님들이 자위를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엄마가 딸을 교육시켜주는 방식이죠. 물론 자녀에게 자유행위를 지도하는 것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정말 난감할 것이라 봅니다. 특히 자유하는 방법에 대해 동감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 자유를 가르쳐 주면 아이가 막 아무 데서나 할까봐 부모님들이 지도하는 걸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공격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 자유행위를 지도해서 효과를 보았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에는 40, 50대라면 알만한 유명한 가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을 혹 지도하시는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자유할 때는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해야 된다고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야 혹시 아무 데서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지적장애의 자해행동과 공격행동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마도 자폐아동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